제 친구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 친구 얘기가 여러분들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친구가 하락론자입니다. 하락론자예요.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집을 샀을 때 저한테 이제 그 병땡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욕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이건 지워야지. 안 좋은 욕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상승론자로 갑자기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자꾸 뭘 사야 되는지 나한테 자꾸 물어봐. 도와달래. 막 이래요. 최근 어떻게 다시 됐는 줄 알아요? 다시 요구됐어요. 또 금리, 경제, 인구 다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이 바뀐 겁니까? 이 사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시장을 나가라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얘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의견을 듣지 말고 시장에 나가라.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판단은 너의 몫이야.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하락론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상승론자도 경계합니다. 근데 더 경계하는 사람은 하락론자를 더 경계합니다. 제가 상승론자는 아니에요. 저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당연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그렇지만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완전 상승론자, 뭐 상승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하락론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어. 그럼 돌변합니다. 분명히 상승론자였다, 하락론자였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계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가 얇은 거랑 약간 틀린 느낌이에요. 귀가 얇은 건 자기의 줏대가 없는 거고 얘는 줏대가 있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하락론자가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이런 줏대가 생기는 거야. 자기의 줏대, 기준. 자기의 기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하락론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상승론자로 갔다가 갑자기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같이 술 먹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또라이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난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하락론자들. 맨날 망한데 나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안 만납니다, 요새. 저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 보고 저는 사람을 대화할 때 눈빛을 보거든요. 그 눈빛에 딱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럼 나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합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라는데 뭐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눈빛으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하락론자가 조금 자기 눈빛을 봤는데 이 사람 진짜 진심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론자, 특히 상승론자 중에 자기 기준만 있으면 되는데 무엇을 팔아보려고 하고 무엇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몰아간다. 그런 상승론자는 피하셔야 되죠. 술자리에서 여기가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조언을 해줘야지. 만약 이제 뭘 얻는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눈빛을 딱 파악을 해야 돼요. 눈빛. 여러분들도 꼭 그 특유의 눈빛이 있습니다. 자기의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눈빛, 진심. 네, 이거 조심하십시오. 네, 꼭 눈빛을 보시고 그 사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착한 거야. 착해.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진심을 다해서 눈빛이 보인다. 그러면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같이 임장 한번 갈까? 한번 시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나가보자 라고 하면 같이 나갈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 블로그 올린 거 보셨죠? 블로그 올린 거 같이 한번 보고 글씨는 뭐 작게나마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찐바닥 확인하는 방법. 이게 블로그에 제가 썼던 내용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이게 매매거래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매매 지수가 아니라 실거래가 바탕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제가 음마아파트 시세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과거까지 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뭐 98년 그리고 최근 2024년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해 놓은 거는 뭐냐?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네. 매매랑 전세랑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날짜에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이 화살표예요. 이 빨간색이 이 화살표예요. 이 빨간색이 이 화살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이해하셨습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이 되었을 때의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지수의 표인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하락되어 있을 때를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락기를 맞췄네요. 근데 얘는 하락기를 맞추진 못했죠. 여기가 더 하락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가 더 하락돼 있잖아. 여기보다, 이 화살표보다. 맞죠? 맞히진 못했어요. 그래도 맞히진 못했습니다. 얘 볼까요? 얘는 맞췄네요. 거의 하락기를. 하락 바닥을 맞췄다는 겁니다. 얘는 바닥은 못 맞췄지만 살짝 상승할 때는 맞췄네요. 그럼 이게 이 뜻이 뭐냐면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하락한다.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요 날짜를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적어 놓으세요. 2008년 12월이 찐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이 찐 바닥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 찐 바닥이었습니다. 2022년 12월이 찐 바닥이었습니다. 이 날짜에 대입을 하잖아요. 이 날짜에 대입을 하면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하락되었을 때 찐 바닥일 확률이 높다. 전 음마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볼까요? 잠실 엘스 공급 107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맞췄어요. 얘는 거의 맞췄습니다. 맞죠? 거의 맞췄습니다. 찐바닥을 같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 다시 얘기하죠. 매매가 하락하고 있고요.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동시 진행 상황이죠. 동시 진행 상황. 그러니까 그거예요. 매매가가 10억이었어. 매매가가 2억 떨어졌어. 8억이야. 전세가가 6억이었어. 전세가 한 2억 떨어졌어. 이때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잠실 엘스 지역 봤습니다. 지금 왜 음마아파트를 받느냐. 이게 강남 재건축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음마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모니터를. 그 다음은 잠실 엘스죠. 요거는 잠실 대장 아파트고요. 송파구가 아무래도 대단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세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많죠, 여러분들? 잠실, 헬리오, 이제는 둔촌주공까지 같이 봐야겠죠, 이제.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강동구에 고덕이라는 곳도 있죠. 거기에 대단지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또 재건축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강남 재건축도 이제 많이 됐으니까 재건축하면 뭐가 생각나요? 목동, 분당. 네, 재건축 같이 봐야겠죠. 네, 지금 연도로 제가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연도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연도가 2월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있어서 제가 주간 매매로 옆에 걸 가져왔는데 뭐 잘 안 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게 매매랑 전세랑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춤하더니 2, 3개월 후에 전세가가 여기는 먼저 움직였다고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요. 주간으로 해놓으니까 표시가 딱 나와요.
이건 헬리오시티를 또 예로 든 겁니다. 헬리오시티도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임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스터디 방에서 송도를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갈까요? 둘 다 하락 중. 오케이. 일부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 중입니다. 송도에 일부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분위기상 마피가 막 나오고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날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이상한 거야. 그럼 이번에 5월이랑 11월이랑 또 입주가 있습니다. 송도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5월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되고 있는 단지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는 오르던데요? 아니야. 아닌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수원 영통구가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흐름 파악은.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오르는 지역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된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행동, 임장, 모니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견디며 모니터 하자. 이게 뭔 뜻이냐?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하락이 된 거야. 오늘 2월이죠? 2월에. 그럼 가서 사야 돼? 사야 돼? 아니죠. 3월에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 4월에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니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장을 간 거야. 그러니까 임장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수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 스터디방 거기 제가 만든 스터디방 말고 제가 포함되어 있는 스터디방이에요. 정말 고수분들이에요. 그 사람도 임장 떠났다니까. 여러분도 떠나. 예. 떠나는 게 어려운 거야. 사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한테. 맞죠? 사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떨어진 거야. 근데 전세가도 많이 떨어진 거야. 물어봤어요. 전세가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에 할 거야? 그럼 2억대 후반이면 자기는 들어간대. 전세가 2억 후반대로 떨어졌다. 들어간대요. 떨어진 단지도 있고 일부 지금 3억 초반 단지도 있고 4억 단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2억 후반 정도 되면은 전세 가격이 2억 후반 정도 되면 조금 말이 안 된다. 저번에 이제 검단을 냈을 때 검단이 2억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1억 뭐 8천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출이 낀 이 전세였죠. 말이 안 되잖아. 전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보다 싼 거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송도 같은 경우는 2억 후반 정도면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니터하고 있대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되고 있다가 한쪽이 매매나 전세나 둘 중 한쪽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래 이런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아셨죠? 쉽죠? 이건 쉽잖아. 네. 그럼 우리는 일단은 모니터하고 임장을 떠나야 된다. 그럼 뭔 뜻입니까? 동시 하락되고 있는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장 가자. 동시 하락되고 있는 데를 임장을 가자. 아무래도 동시 하락이 되려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겠죠. 네,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 하자는 거야. 임장 가고 모니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의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그때는. 정해놔야지 급격히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 바닥 따지기 급격한 반대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된 거예요. 얘는 떨어지고 있고. 그럼 또박이님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한 45일 정도 봅니다. 45일 더 있다가 조금 더 하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45일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한 달은 아닌 것 같아. 2달까지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2달까지도 버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45일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45일만 지켜보자. 아닐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이상한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거래들이 몇 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는 조금 더 봅니다. 이 방향을 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같이 확 떨어지고 있어. 같이 확 떨어지고 있다가 한쪽이 이게 뭐 매매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 한번 이렇게 틀었어, 이렇게 위로. 매매가가 위로 한번 틀은 거예요.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갑자기. 또박이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한다? 45일만 기다리자. 60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몇 억씩 오른 경우를 봤기 때문에 좀 늦게 사면 어때? 완전 바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전 빵을 하기 위해서 전 45일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을 알아서 정하세요. 뭐 60일, 자기는 60일 하겠다라고 하시면 60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기간은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격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를 우리는 바닥 다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는 한 45일 정도 그래도 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 하락 시간차를 두었는데 매매 전세 중 서로 방향이 반대로 틀어버린다. 그럼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안 적어놨지만 한 45일 이후 방향을 틀고 45일에서 여러분들 조금 안전빵으로 하기 위해서는 60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45일, 60일 얘기하는 건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궁금하다. 손? 이거 못 알아듣겠다. 글씨가 이거 그냥 블로그에서 여러분 보면 되고, 이건 사전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거고, 강의는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이, 또박이님! 매매가는 떨어지고요. 전세가는 오르는 시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붙었을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닥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바닥인 적이 없다고요. 거의 없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식에는 요때 사면 될 것 같다라는 상식이 있어요. 매도 시기는 저번 주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니 알 것 같은데. 매도 시기는요? 우리 아파트가 나보다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침범하였다. 그러면 이제 1차 매도 시기로 보면 되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고요. 매매가가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안 물어요? 다 이렇게 묻던데. 여러분들 안 묻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건 구축 얘기하는 거, 구축. 여러분들 구도심.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들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뭘 봤죠? 음마아파트, 잠실 엘스, 헬리오시티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쟤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단지. 개별 단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개별 단지들은.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대장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움직여요. 막 1, 2억씩 뛴단 말이야. 1, 2억씩 뛰는데 우리가 그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닥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대장까지도 흐름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 지역의 부대장도 비슷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되었을 때 한쪽이 방향을 틀 때가 항상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언제 해야 돼? 틀 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떨어질 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1억 이상씩 뛰어. 이런 대장 단지들은요. 여러분들이 못 주워. 내가 45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45일 후에 떨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한 2억이 올라가 있어. 이게 이번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못 산 거야.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 라는 생각에. 제가 분명히 45일을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 질문하시는 분들. 근데 갑자기 2억이 올라가 있는 거야. 또박이님 어떡해요? 그랬지.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합니다. 그랬지. 근데 그때 샀어도 되는 거야. 솔직하게.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저는 그냥 몇 천 정도 좀 이렇게 됐으면은 했을 텐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번 다산 신도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단지 제가 가격 분석하는 그 퍼센테이지 있을 겁니다. 제가 가격 분석하는 퍼센테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단지는 20% 이상.
제가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최고가에서 20%한 거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는 거 이상한 거래를 다 제외시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 플러스에 플러스 전세가 있죠. 전세가가 임대차법 이전 전까지 떨어진 곳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에 있는 전세가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 그렇게 플러스 된 곳은 매수하라고 합니다. 저번 주 강의를 한번 다시 보면 되고,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다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야, 동시 하락될 때 임장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동시 하락될 수도 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틀어버린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영속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요 구간에 내가 만족을 한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절대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 기준이에요. 또 최고가에서 20% 빼지 마시고요. 저는 이상한 거래 다 뺍니다. 그리고 전세가 임대차법 이전에 전세가로 떨어진 곳만 매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전 대단지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 그 빨간색이 매매 가격 지수고요. 파란색이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매매가, 전세가 똑같아요. 그래프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요. 전세랑 매매는. 그런데 신기하게 단지 별이나 한 달 차, 뭐 3개월 차 이 안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전세가는 내려가는데 매매가는 올라가.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 이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매수 타이밍. 그러나 뭘 본다? 우리가 싸게 살려면 봐봐요. 같은 방향으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먼저 전세가 튀어 올랐죠, 이땐. 그렇죠. 먼저 전세가 튀어 올랐지만 매매가 지수는 조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전세랑 우리의 선제 조건, 투자의 선제 조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쉽게. 투자의 선제 조건은 뭐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하락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투자의 시점을 잡는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일단은 동시에 하락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전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 잘 안 합니다. 원래. 상승기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잘 맞지는 모르겠지만 전 상승기 때는 단타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 제가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는데 단타로 해서 장타로 해놓는 건 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하고, 뭐 그냥 실거주집이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투자적이다. 상승기면 뭡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단타를 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있어. 같이 내려가고 있어. 이때 투입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틀어버린다. 그럼 바닥이라는 소리죠. 한쪽으로 틀어버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같은 모양이었지만은 약간 틀린 경우가 몇 구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달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틀린 구간이 있어요. 그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거는 일단 같은 방향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방향이다. KB 부동산 사이트를 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뭐 전세 안전 진단, 뭐 KB, 뭐 빠른 시세 조회,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KB 통계라고 있어요. KB 통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간 KB 통계를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12년 언제쯤 바닥이었죠? 2012년에 바닥이 언제였어요? 2008년은 뭐 금융위기니까 지금 넘어가고 2012년 12월 정답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내용이 중요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가 12월 달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매매 가격 증감률,
주간 통계입니다. 뭐 12월 3일, 12월 10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이쪽이 다 마이너스예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죠, 다. 서울시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하락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또박이님, 이때가 바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가 심하네. 여기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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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이너스야. 아니, 이상하잖아. 이 KB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때가 찐바닥이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주간 통계에는 여기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나올까? 아니, 분명히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야, 통계가.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것도 일단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야. 2012년도 요 7월부터 여기 4월까지 다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예요, 매매. 요거 전세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이쪽. 여기까지 마이너스예요. 요게 여기가 작은 글씨로 안 보이지만 2012년 7월달, 7월달이에요, 7월달 이렇게. 여기는 이제 8월이죠. 그러면 딱 보니까 어디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초, 강남. 갑자기 이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많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많이 오릅니까? 서초, 서초에서 많이 올랐네. 강남. 방향을 튼 거죠. 매매가는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45일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8월 달이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향을 틀었어. 시장에 나가봤는데 방향을 틀었어. 그럼 45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렸는데 안 떨어져. 계속 올라가. 그럼 사는 거야. 그렇죠? 네. 방향을 틀었어요. 왜?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안 좋았었습니다. 2011년도 안 좋았고요. 12년도 안 좋았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죠? 서초, 송파, 강남, 강동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랑도 올랐네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먼저 움직였다. 전세가가 먼저 방향을 틀었다. 동시에 하락되고 있다가 전세가가 먼저 방향을 틀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는 계속 상승이 된 거죠. KB 기준 같은 시장 그 반영을 한 3개월 이상밖에, 3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이 와요. 반응 자체가. 요거만 일단 알고 계세요. 기간만 일단 알고 계세요. 한 3개월 걸립니다. 오르고 있는데 떨어진다는 지표가 계속 나와. 이상하잖아.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가 방향을 트는데 이 지표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같이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시장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는 일단 외우세요. 전세가 먼저 움직였다. 2019년엔 4월이었습니다. 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매매입니다, 이거. 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여기도 마이너스야. 여기도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차를 두고 요거 3개월 걸렸네요. 7월부터 지표에는 오르고 있다는 지표가 여기 보이죠?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 보라색에 주황색. 이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야. 원래 시장에서는 이때부터 플러스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플러스가. 원래. 플러스가 되고 있었는데 지표에는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다? 3개월 정도 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찐바닥은 여긴데 이상하잖아.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3개월 정도 시차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몇 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랑 같이 보는 거죠. 매매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전세를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강남이죠. 강동이에요. 동작이고요. 송파예요. 갑자기 뭐가 떨어져 지금 갑자기? 여기선? 심각하잖아, 이거. 파란색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반등이 오기 전 어떤 증세가 발생된다? 전세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도 급락을 하지만 매매가는 어느 정도 버티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매도자가 정말 급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전세가는 급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전세가가 폭락을 합니다. 어디서? 서울 주요 지역에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런 데서. 그렇고
이게 바닥이었죠. 빨간색으로 본 게 바닥이에요.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또박이님? 지표에는 전세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개월 있다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이 완전 급락한 다음에 바닥을 보이고 지표상 2, 3개월 지수가 늦게 반영이 됩니다. 현장 나가시잖아요. 그럼 호가가 몇 억씩 올라가 있는데 KB 지수나 뭐 실거래가 지수, 뭐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한 3개월 있다가 반영이 돼요. 보통 2, 3개월 있다가. 빠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달? 한 달? 최근에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 나가시잖아요. 기운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지금 방향을 틀었어. 근데 그 기운은 현장 나가야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 KB 지수로는 지금 뭘 봐야 되냐? 떨어졌을 때 이 현상을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전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상하잖아. 동작서초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전세가. 1차 반등 시기 때 이랬어요. 이 조짐이 이때는 올라간 거야. 갑자기 전세가가. 2012년도엔.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전세가가 먼저 급락을 하죠. 근데 대부분 어디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나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급지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까는 급하게 상승했죠. 이번에는 급하게 하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 최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이 찐바닥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매입니다. 이거 매매. 마이너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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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이너스야. 이거 뭔 마이너스야. 시장 나가보니까 매덕이 올라가 있었어요. 뭐가 마이너스냐고. 2022년 12월이 찐 바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을부터 나갔었어요.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뭐 화가 났나 봐.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가자. 임장을 가자. 안 가.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내가 나가자고 그랬잖아.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나고 나서요. 한 3월, 4월 이때였었어요. 왜냐면 난 45일이 지나서 한참 지났어. 그래도 오를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봐야 된다. 왜? 지표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매매로 봤을 때 갑자기 어디가 미친 듯이 하락을 했습니까? 송파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악구도 많이 떨어졌고요. 강동구, 강남구, 중구, 성북구, 도봉구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노도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번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봤을 때 송파, 관악, 강동, 강남 이런 지역이 많이 떨어졌다.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같이 전세도 봐야겠죠. 강남 11개 동이 미친 듯이 급락했습니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급락했습니다. 송파구 전세가가 미친 듯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로 찍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오래 걸렸죠. 이것도 4개월 걸렸네. 4개월 후에 상승 전환대에게 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고 이거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좀 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오래 걸렸어요. 한 5개월 있다가 3개월도 아니야. 5개월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대에게 표시가 되었었어요. 이번에는 되게 늦게 KB가. 근데 부동산 부동산 원 있죠. 거기서는 상승 전에 더 빨랐었어요. 한 3, 4개월. 4월부터 반등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12월에 반등이 됐는데 왜 4, 5월에서야 반등된다고 얘기가 나올까? 이거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시세 평균을 내기 때문에 거래량은 대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축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구축에서는 시세가 그냥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으니까 이 시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KB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뭐 알 필요 없이 이런 통계가 3, 4개월 있다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아주 기본적인 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매매가 값이 떨어진다. 전세값이 떨어진다. 무엇을 해라? 우리 안기모또님 말고 다른 분이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소나타님 정답. 유혹의 소나타님은 저한테 1대1 채팅을 보내면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움직인 다음에 일단 저한테 전화를 해야겠죠. 떠박이님,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제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여기서 내 집 마련님 1대1 채팅으로 정답 내 집 마련님하고 또 아까 누구야? 유혹의 소나타님은 스타벅스. 네, 사자. 쇼핑하자. 아셨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표를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이 KB 통계를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매매가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가 올라갔다 먼저? 어디서? 서초, 강남, 중랑, 중구 대표적인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전셋값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그러면 바닥이라는 증거예요. 201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매매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2019년, 2018년 이때. 근데 오르긴 했었지. 천천히 오르긴 했었어도 막 이렇게 확 상승하자 가자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졌다? 전세가가 갑자기 원래 0.05, 0.01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강남, 강동에서 미친 듯이 하락했습니다. 갑자기 상승하고 갑자기 하락한다. 이상 증세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엎어져. 이상하잖아. 멀쩡하게 달리고 있는 놈이 갑자기 엎어져. 근데 누워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우린 뭐? 임장가라는 얘기야. 이때 어떻게 삽니까? 솔직하게. 이거 뭐 도사 아니고서야 못 사요. 못 삽니다. 이상 증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시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증세가 발생이 되었었죠. 2002때. 그럼 또 이제 2022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세가 여기 이때는 송파구에서 매매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강동, 강서, 강동 뭐 다 하락했지만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전세가도 같이 하락되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반등이 됐을까요? 먼저 송파에서 먼저 반등이 됐었습니다. 분당에서 반등이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임장을 가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또박이님 안전하게요. 여기 딱 표시날 때 저는 5월에 KB 시세를 보고 사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샀으면 한 3, 4억이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3, 4억, 2, 3억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3, 4억까지는 오버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KB 시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상 증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가는요, 여러 변수가 작용해요. 그리고 이 매매가 자체가 갑자기 확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버티다 못해 던지는 거지 매매가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가는 변수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세가를 보고 투자에 많이 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 변동을 보고. 왜냐하면 이 매매가 자체가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되는 시기에 일단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변수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려면 신규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이건 뭐 쉽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죠. 공급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일단은 입주장을 공략을 해야겠죠. 입주장이 열렸어. 전세만 하락하는 거지. 지금 매매도 같이 하락되고 있는 거지. 이거를 확인해야겠죠. 입주장인데 전세가만 내려가 매매가는 올라가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같이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놀고 있는지. 입주장을 공략할 때 같이 내려가는 것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 정책 및 대출 제한.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전세대출 DSR 규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전셋값이 조금 더 조정될 수 있었는데 아쉽긴 합니다. 일단 전세대출 DSR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연내 시행은 안 합니다. 정부 정책 및 대출 제한으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세라는 것이. 우리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2005년 그리고 2023년 전세가가 많이 오를 때를 보니까 이때 많이 올랐네요. 2005년 한번 오르고요. 2009년 오르고 2014년도 오르고 그리고 2020년 오르고 10년에 대입을 하니까 2014년도부터 2024년이니까 10년이죠. 10년간 전세 대란이 두 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럼 5년에 한 번씩은 전세 대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세값이 언제 대란이 올지 모른다. 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때도 봤잖아. 이때도 10년이었잖아. 10년에 두 번씩은 꼭 지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10년에 두 번은 전세값이 아주 지랄 같다. 그래서 전세값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다 죽을 것 같죠? 아니, 역사는 반복됩니다. 10년에 두 번이면 5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4년 걸렸어. 이때 뭐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오르는 건 대란이잖아. 이건 서서히 오르는 거고. 이 그래프 위치를 보면은. 그러면 이 전세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쭉 내려가 있는데, 이때 전세가격 지수, 이때 전세가격 지수, 이때 전세가격 지수, 이때 전세가격 지수. 우리 찐바닥! 전세가격 지수가 쭉쭉 내려왔을 때랑 부동산 찐바닥일 때랑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세가 바닥이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찐바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거의. 같죠, 여러분들? 안 그래?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시차는 있어. 시차는 있는데 부동산 찐바닥이랑 전세 가격 지수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찐바닥이 맞죠? 네, 거의 같아. 그러니까 거의 같아. 그 개월수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전세가가 바닥일 때 사. 간단하잖아요. 아이고 갭이 너무 커요.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전세 가격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냥 사자. 더 물어보지 말자. 이게 답이야.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샀는데 5천만 원이 떨어졌다니까? 3천인가 4천이 떨어졌어요. 5천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매매가가. 2013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도 찐바닥이 12월이 때문에. 근데 우리 단지는 떨어졌다니까? 제가 사고 한 5개월이나 뭐 몇 개월 있다가 또 5천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야? 아니라는 거지. 난 방향을 튼 거를 보고 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투자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몇 개월간 때문에 죽을 맛이긴 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을 틀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찐바닥 전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임장을 가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시기에 우리 방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을 해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뉴스만 보나 봐. 시장에 나가라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2004년도 분위기가 안 좋았죠. 반토막, 역전세난. 이거 기억을 하세요? 빈집 속출, 바닥 없는 추락. 2018년 11월, 악몽의 나날. 2009년, 이때 이미 2008년,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까먹어. 네. 2008년 12월 바닥을 찍었어, 이미. 반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2009년 1월 6일 아파트 500만 개 쏟아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500만 개가 쏟아진대. 이미 시장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 500만 개가 어디서 쏟아지니? 집값 반토막 날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뭐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요 단어를 일단 기억하세요. 반토막, 역전세난, 바닥 없는 추락, 빈집 소출, 악몽의 나날. 바닥 되기 전에 대부분 요 뜻은 뭔 뜻입니까? 빈집 속출, 바닥 없는 추락, 동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 언론에서는 이미 시장이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제 이미 왔어요. 2009년 1월 1일 기사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분양권부터 회복. 별 표시해놨죠, 제가.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분양권은 일단은 보고 있어야 되겠죠. 분양권 거래 여기 량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분양권 거래량이 얼마 정도 살아나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09년 3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래. 이미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2009년 1월 27일 기사입니다. 역전세난 해소? 물음표 해놨죠. 그러면 해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그냥 역전세난이었죠. 역전세난. 근데 이제는 해소라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반포 집값 반등. 제 얘기가 맞죠. 거의 45일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집값 들썩 호가 최고 2억 폭등. 1월 29일 기사입니다. 2018년도, 2008년도 12월이 바닥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거의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드디어 상승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단어, 어떤 단어? 하나씩 해봅시다. 어떤 단어? 역전세난. 또 뭐? 또 뭐? 빈집. 반토막. 악몽. 와, 악몽 나나는 좀 너무한다. 야,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집 산 사람들한테 악몽의 나나니 뭐야.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고 임장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기회가 생깁니다. 2012년은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2012년 12월 27일 날, 네, 다시 포함되었다. 깡통? 깡통도 포함시켜요, 깡통. 깡통? 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죠. 깡통? 네, 깡통도 우리 포함시킵시다. 네, 깡통.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등이 된 지 2개월이 지났어. 근데 최대 폭락.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반등은 이미 상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대 폭락. 집값 폭락 공포에 이성일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집 사라고 억대 대출 무서워서 싫어요. 무서워서 싫어요. 별 표시. 무서워서 싫어요도 요 단어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미 시장은 다 움직였는데 하반기가 되어서야 상승 뉴스 보도가 나온다. 이건 10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야, 10개월 있다가 아파트 누가 사나 했더니 실수요자가 주도. 이런 뉴스가 바닥을 찍고 10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우리는 집을 못 산 거야. 이런 뉴스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깡통 플러스 시켜주세요. 최대 폭락도 플러스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나오면 우리는 하락 원자로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서로 임장 다니고 서로 바빠야 돼요. 이제 아셨죠? 2019년 4월이 이제 찐 바닥이에요. 그럼 2019년 1월에 아파트값, 전세값, 역대값 급락, 강남 사구 주도 동시 급락했다는 뜻입니다. 또 나왔어. 별표시 역전세난 또 나왔습니다. 2019년 2월 무너지는 갭투자, 세입자 피해 확산 우려. 또 나왔다. 2019년 2월 11일 역전세난 깡통 정세의 공포 확산. 2019년 2월 8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 찍은 전세시장도 멈칫 대폭락 전조. 대폭락도 플러스 시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역전세 깡통 또 이번에 대폭락 전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 시장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4월에 반등은 시작을 하였는데 8월이 돼서야 한 4개월 걸렸네요. 입주 몰린 강동도 전세값 강세 갭투자 다시 고개 드나? 얼마가 올라가 있을까요? 몇 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개월 동안. 그렇죠? 바닥을 찍고 이 4개월 동안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언론과 모든 지표가 시장의 움직임보다 늦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런 단어들을 봤을 때 그리고 KB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같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그냥 똑같을 수도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네. 그럼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근데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야. 올라가는데? 그럼 뭐?
같이 토론하는 거야. 그게 부동산 공부예요, 여러분들. 언론과 모든 지표가 같이 동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면 안 돼. 더 나가란 말이야. 더 나가고 더 질문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흐름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요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쉽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뭐 KB 통계도 헷갈리고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난 우리 단지 그냥 언제 샀으면 좋겠는지 난 이거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네. 이 화살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맣게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세가가.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반등을 했네. 여긴. 근데 매매가 내려가고 있어요. 반등됐어. 맞잖아요. 내려가다가 전세가가 반등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된 거예요. 전세가가. 근데 매매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반등되고 그냥 45일이나 60일 있다가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게 맞아. 바닥을 못 주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네, 절대 못 주어요. 못 주어. 내가 진짜, 나도 못 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줍습니까? 네, 못 주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게 꺾였어. 꺾였는데 매매가가 조금만 더 계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그냥 길게 보잖아요. 같이 내려가고 한쪽이 꺾인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주우세요. 그럼 이거 봤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의 바닥 중에 산 거예요. 뭐 성공한 거지, 이 정도면. 맞죠? 꺾이고 산 거니까. 꺾이고 샀으니까. 그럼 여기 봅시다.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죠. 누가 먼저 꺾였습니까, 여기는? 전세가 먼저 올라갔다. 이때는 전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방향성이 꺾였죠. 같이 내려가다가 전세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되다가 전세값이 바뀌었어. 그럼 언제? 45일 있다가 사. 60일이나. 예, 쉬워. 이런 단지 딱 보면, 그래프 보면.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건 과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쓰면 됐어. 근데 이제는 현재예요. 현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이 구간에 전세값이 뚱되어 있죠. 이중 전세가 이때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요쪽 되겠다. 요쪽. 맞죠? 요 정도. 그럼 우리가 현재 이 폭등된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야, 전세가가. 전세가는 원래 2021년이나 2022나 뭐 2019년 가격, 그때의 가격으로 복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복귀했죠.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야겠지. 전세를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를 없애라는 얘기야. 예,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거 없애라는 얘기야. 이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기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었던 기억이야. 나는 이런 전세를 본 적이 없어. 하고 지우면 돼요. 지우죠. 지우고 임대차법 전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이걸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하란 말이에요. 지우는 연습. 아셨죠? 오늘 집에 가서 그래프를 보고 지워. 임대차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이중 가격이었을 때 전세가. 그리고 이 바닥까지 지워버려요. 바닥까지 이렇게 지워. 그 다음에 지금 전세가랑 임대차법 전세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전세가가 임대차법 전, 그리고 뭐 한참 2019년 뭐까지 전세가까지 내려간 곳도 있어요. 그 전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 비교를 해서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요. 전세가가 많이 내려간 곳을 일단은 모니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모니터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떨어질 게 없잖아, 솔직하게. 인천에 어떤 분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인천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인데 매매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매매가도 뭐 조금 떨어지고 있었고요. 전세가도 약간 반등은 있었지만 2019년도 전세가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법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거의 몇 년 전이야. 5년 전 전세가 아닙니까? 5년 전? 5년 전 전세가였기 때문에 인근 전세 물량을 보니까 전세값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여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틀리면은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전세가가 저렴하니까 지금 사는 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셨습니다.
꼭 제가 반등되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좀 너무 저렴하다, 전세가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사라고 하는 편입니다. 지우는 거야. 없었던 거래야. 없었어. 없던 거래야. 잊어. 아, 이 아파트가 전세가 7억이었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난 몰라. 그다음 그 모르는 일이야. 그건 내 기억 속에 없어. 하고 지우세요. 지우면 돼. 지우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지우는 연습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지워요? 또박이님? 아니, 그건 잘못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래기 때문에, 그건 지워야 돼. 네. 이상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헷갈려요. 그걸 퍼센테이지로 좀 이거 지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임대차법 전의 전세가랑 지금의 전세가랑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파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임대차법으로 이게 폭등되기 전 전세가로 되어 있는 곳은 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절대 높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가도 일단 같이 봐야겠죠. 지금 이 현장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송도야, 송도. 송도에 있는 어느 단지입니다. 송도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하락되고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보러 간 거야. 왜? 이 전세가가 딱 비교하니까 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러 가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니터를 하러 갔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 바닥 때처럼 이렇게 같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올라간다. 그런 방향을 튼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냐고. 그 인생사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전세가가 지금 상승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여기에 이 단지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갑자기 더 하락되고,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락되고 있으니까 가서 보는 겁니다. 싸게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전세가가 거품이 생기기 전 전세가를 확인하고 지금이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 중요한 내용 지우세요. 그래프. 전세가 이중이었을 때 가격을 지우시고 예전 가격하고 뭐 2020년, 뭐 2019년, 19년, 20년, 21년 전세가랑 지금의 전세가가 합리적인가 안 합리적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마이프차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사이트 여시면요. 사이트 갑자기 안 열리네요. 협찬 광고 같은 소리가 앉아있어. 공부하는 채널에서 그런 불성실한, 에? 이게 뭐 차 파는 데예요? 그거 아니야. 아이씨, 안 열린다. 여기 집에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됐다. 여기 마이프차라는 사이트 보시면 여기 상권 정보라고 써 있거든요. 상권 정보. 상권 정보 요 사이트를 이제 누르시고요. 내가 지금 조사하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아파트도 봐야겠지만은 그 전체 세대 수는 정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세대라는 거 있어요. 이쪽에 이제 배우 세대라고 찍혀요. 요거를 누르잖아요.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을 이렇게 쭉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내가 여기를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반경을 누르고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나와요. 이제 아파트 몇 세대, 빌라 몇 세대, 단독주택 몇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아파트가 몇 세대고 빌라가 몇 세대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 있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맞죠?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KB 시세표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원래 하락기에는요 이렇게 하락하지 않아. 네, 하락기에는요, 그러니까 장기간 하락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보이냐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게 보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보합이야. 보합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합기가 장기 보합기가 있어요. 보합기가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합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이번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보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합기를 견뎌서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또 일이 발생되는 거야. 훅. 뭔가. 그리고 또 반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원래 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되고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훅 올라가. 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본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이쪽으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뭔가 지금 갑자기 이쪽에서 일이 일어나. 갑자기 이쪽에서 뭔가 일어나. 원래는 평평했었는데 갑자기 훅 내려가는 거야. 훅 올라가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요 느낌을 아시라는 거예요. 느낌을. 이 통계표를 보고. 그럼 뭐예요? 임장 가야 돼, 임장. 이 느낌을 보고 임장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표에서 중요한 거, 이 표를 보는 이유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나, 진하게. 너무 급하게 떨어지잖아, 강동구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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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너무 급하게 떨어지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매가 이상하게 떨어진다? 그래프를 봤을 때? 어차피 이렇게 바닥에 못 주워. 어차피 바닥에 못 주워. 예? 우리 못 주워. 나도 못 주고 여러분도 못 주워, 바닥에. 왜? 다 하락하고 있잖아. 근데 매매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전세도 이런 거야. 이상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상해가지고 또박이님 이상해요. 우리 임장 가요. 해서 이상해서 임장을 갔는데 시장에서는 오르고 있었는데 지표에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예요.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 이상함을 우리가 계속 임장을 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반등된다고 했냐? 처음에 5월이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이미 반등이 됐는데 그는 어떤 걸 봐야 된다? 대표, 아까 얘기했죠. 뭐 헬리오시티, 리센츠, 아니면 대표, 뭐 이런 아파트들. 엘스, 송파라고 하면 강동이면 뭐 고덕 그라시움,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반등이 빨리 이루어졌는데 KB 통계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 있을 때 임장을 가야 된다. 이 뜻이었습니다.